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고요한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가니까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두 이럴 때일수록 이 옷 같은 거 야물게 입고 댕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거의 무지와 탐욕 그리고 무분별한 죄가 있는 이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지와 탐욕이 난립하고 있는 이 성, 이 대한민국이 남녀의 성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성이 이렇게 답답한지 이렇게 험악한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이 사건에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겪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성이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는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의 산업은 OECD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문화는 어마어마하게 퇴보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나 참 답답합니다. 내가 이 성에 대해서 이 뚜껑을 열고 나니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의 해결을 풀어야 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이 손을 봐야 되는 것인지 내 깝깝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발전은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이 일에 있어서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안과 밖이라고 합니다. 이 안과 밖인 소프트웨어가 같이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드웨어는 고도로 발전했지만 소프트웨어는 거의 원시적으로 퇴보해버렸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방된 사회와 절제된 사회는 다르지 않습니다. 고도로 개방된 사회일수록 어느 정도의 절제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지금 어마어마한 퇴보를 해버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손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몹시 답답할 지경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남성이 바라보는 성문화와 여성이 바라보는 성문화가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성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국가든지 간에 미성년자와 성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을 왜 구분하느냐? 그것은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친 성관계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즉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지나친 탐욕으로 인해서 성이 완전히 체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마음대로 부부관계를 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안아볼 수도 없으며 마음대로 성을 드러낼 수도 없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 남녀의 성은 철저하게 철창 속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탐욕에 의해서 성을 철창 속에 가둬버린 것 같으면 대한민국 여자들이 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활동 반경을 가지고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조숙녀가 바라보는 성과 날라리가 바라보는 성과 직업 여성이 바라보는 성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주부가 바라보는 성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이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는 영역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정주부가 날라리 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정주부가 직업 도우미의 성을 이해하지는 더더욱 안 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자신이 가진 영역에 따라서 그 활동과 범위가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과 영역과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 영역과 다른 위치의 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성이 대단히 공개적이고 대단히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고 성이 지극히 폐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폐쇄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이 이 사람 손에 저 사람 손에 이 단체의 손에 저 단체의 손에 놀아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어떤 카르텔이 어떤 법을 만듦에 있어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적자를 보고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피해를 보겠는가? 어떤 단체가 이익을 보고 어떤 단체가 적자를 보며 어떤 단체가 이익을 보겠는가? 나는 항상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이 폐쇄적이고 성이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니까 성이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적인 것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 성적인 생활과 성적인 애정과 성적인 유의라는 것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짐승의 3대 욕구입니다.
인간이기 이전에 모든 짐승이 3대 욕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대 욕구가 고도로 폐쇄되고 고도로 정체되었을 때 사회의 발전과 사회의 기반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요? 성이란 것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야, 어떤 남자가 이 너한테 얼마 줄 테니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 알았습니다, 내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한다든지, 또 좋아요, 나 시간 많아요 그러면 얼마 줄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그래 30만원 콜 이러면 그래 30만원 콜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그래요 당신이 그런 말 했으니까 내 바로 고발해버리지요 이렇게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우스개 같아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집안에서의 성은 남편이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까 꼭 안아주는 거 하고, 또 이 집안에 들어오면 옷을 홀랑 벗고 있는 거 하고, 또 이렇게 매일같이 시간 날 때마다 부부가 성적으로 즐기는 행위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집에 남편이 일하고 들어오면 인상 빡 끼리고 앉아가지고 밥도 네가 책임져라, 저 설거지도 네가 해라, 빨래도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것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면 부부끼리 왜 이래 하면서 손으로 쳐내고, 이런 것하고 얼마나 큰 관계가 있을까요? 얼마나 큰 범위가 있을까요? 얼마나 큰 집안의 행복과 안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의 성이 이렇게 폐쇄되고 이렇게 난잡해져야 되지요? 참 이 길거리에서 많은 여성들이 돌아다닙니다만 누구 하나 말 거는 남자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말 거는 남자가 없어요. 이래서 뭐가 될 건가요? 이 성적인 행위가 왜 나쁜 거지요? 성적인 행위가 왜 지탄받아야 되는 거지요? 성적인 행위가 왜 외면받아야 하는 거지요? 나중에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또 이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그 여자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성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넓게 생각하고 얼마나 편협된지, 또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가 여자의 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의 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떼돈을 버는 놈들이 존재합니다. 떼돈 말입니다. 나 참 많이 답답한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모두 이 참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세상에 있는 청춘 남녀 여러분, 어디든지 간에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는 것은 백년짝을 찾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청춘 남녀가 백년짝을 어떻게 찾느냐? 바로 수치와 데이터로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년짝을 수치와 데이터로 찾으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백년짝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데이터로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청춘 남녀는 떡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이, 다 큰 성인이 이 연인끼리 떡을 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해봐야 됩니다. 청춘 남녀가 이 떡을 쳐보면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아.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건실해.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와 데이터로 이렇게 짝을 구하면 많은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언제 이 수치와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기혼자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밤일을 안 합니다. 기혼자 여러분, 일이라는 것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에도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밤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기혼자 여러분들이 이 마누라와 함께 밤일을 하고자 하나 밤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 부부관계 하면은 집안이 운명을 걸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부부관계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부부관계하기가 이렇게 힘든 나라입니다. 부부관계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6, 0.7을 찍습니다. 0.6, 0.7이 얼마나 끔찍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0.6, 0.7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 우리 부산 인구가 340만 정도 되는데 이게 한 세대 반 만에 한 50만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물론 부부관계를 하고자 하나 너무도 힘이 든다는 거 내 잘 압니다. 그래도 이 분발해가지고 부부관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계속 해야지요. 나도 입 아프게 계속 떠듭니다만은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외우라고,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달 외우라고.
청춘 남녀는 애들은 떡이라 하고 어른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뭐 떡이 뭔지를 모르겠으니 참 나도 답답하지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애들이 뭔 떡을 치는지도 모르니 참 답답합니다. 따라서 애들은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들기름 묻혀서 떡을 치고 좀 외우세요. 달달 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점심 때는 콩기름 묻혀가 떡을 치고 저녁 때는 들기름 묻혀가지고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치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이 애들은 떡이라고 어른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마누라가 박는 건지 남편이 박는 건지 이 환갑이 넘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안 박는 게 아니고 못 박는 거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박으면 박는 만큼 애정이 커지고 박으면 박는 만큼 더 사랑이 커지고 부부가 박으면 박는 만큼 더 부부의 믿음이 통독해지는 것입니다. 부부가 밭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간단한 일치가 아니고 그와 같은 지난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이 출산율이 떨어진다 말하지 말고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많이 박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많이 박으면 돈이 안 되는 집단이 있지요. 돈 말입니다. 돈. 그래서 오늘도 부부는 박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는 어쨌든 간에 이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좀 달달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라고 자꾸만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저녁 때는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쎄리 박아샀고 밤도 낮도 없이 박아대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튀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들어갑니다.